네,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문을 열겠습니다. 2부는 역시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을 중점적으로 세워드리는데 우리 증시에 있어서 오늘 오전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되겠죠. 한국은행 지난 6월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 1.5% 수준으로 내린 이후에 계속해서 동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물론 동결에 대한 기대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소비와 수출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를 해야 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이전에 어쩌면은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부분이 정말 현실화가 될 것인지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더라도 한은에서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부에서도 전망을 해보면서 투자 전략 섬세하게 또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일 텐데 간밤에 미국 증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여전히 중요한 FOMC 회의를 다음 주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계감이 상당히 컸는데요.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시황센터입니다. 이나연 캐스터. 네, 마감 동향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변동성 많은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애플이 강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1%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까지 모두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었는데요. 1% 상승은 아니고요. 0.47% 오름세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하루 동안 흐름 천천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다소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과 일본, 아시아 증시가 부진하면서 장 초반 악재로 작용했고요. 또 이날 나온 경제 지표도 엇갈리면서 오히려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9월 첫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27주 연속 30만 건을 밑돌면서 미국 고용시장의 견고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물가 지표는 다소 부진했는데요. 미국의 8월 수출입 물가가 올 들어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물가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장중 들어서 상승폭을 더 넓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요인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가 이날 휘발유 수요 상승에 이날 4%대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WTI가 4%대 상승하면서 배럴당 45달러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어제는 다소 부진했던 애플이 이날은 어제의 부진 모두 만회를 하면서 2%대 강세로 마감한 점이 이날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의 상승까지 이끌었습니다. 애플이 2.2%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장 막판 2시간여를 앞두고 상승폭을 많이 다시 부진하게 마감을 했는데요. 결국 0.4%대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9월 금리 인상을 앞두고 변동성 많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다음 주 FOMC 회의 전까지 이러한 변동성 장세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도 CNBC에서 그동안 다우지수의 일일 변동폭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차트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보시면요. 다우지수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는 것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양봉과 음봉이 모두 크게 그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블룸버그에서는 미 페드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얼마나 보고 있을까요? 먼저 미 페드의 연방기금 금리 선물 지표를 보시면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장 낮게 점쳐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25% 아래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60%에 육박하는 것을 그래프로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9월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미 페드의 신뢰도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민간 소비 지출, PCE 지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지난 2012년 4월 이후 계속해서 2%대 아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 페드는 그동안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2%까지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공언해 왔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2%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9월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된다면 미 페드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업종별 동향 봐야 될 텐데 앞서 살펴보니까 애플의 주가도 그래도 2%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고 바이오테크 또 에너지주들도 올랐다고 하는데 업종별로 세세한 수익률 어땠습니까?
네, 이날 IT와 바이오주가 가장 크게 선방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IT주가 1%대 오름세를 보였고요. 바이오주가 0.9%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전기가스주가 0.1%대 약보합으로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는 4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FOMC 회의를 일주일 앞둔 경계감이 뚜렷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0.9% 하락하면서 1210레벨대에서 마감했고요. 프랑스 캐크 지수 역시 1%대 넘게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캐크 지수가 1.4%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4,596레벨대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상품 시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달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급값, 오늘은 다시 상승했습니다. 0.68%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달러는 이날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증시가 하락하면서 악재로 작용했고요. 경제지표 역시 엇갈리면서 이날 달러 인덱스가 0.49% 내림세를 보인 95레벨대에서 마감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유가는 오늘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WTI가 달러 약세, 휘발유 수요가 증가했다는 호재에 힘입어서 4%대 오름세를 보였고요. 배럴당 45달러 후반대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FOMC 회의까지 일주일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도 이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나영 캐스터 오늘도 잘